자, 고야 차트를 활용해서 트레이딩 할 때 순서별로 제가 쭉 한번 훑어드릴게요. 먼저 로그인을 하면 첫 번째 화면이 고야 도미넌스 화면. 이 첫 화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추세를 보는 화면이에요. 근데 추세라는 거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바닷물을 본다고 생각하면 돼. 바닷물을 딱 가서 보면 지금 만존지 간존지 알 수 없죠. 근데 딱 하루만 앉아서 보면 만존지 간존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몇 시간 전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구나. 지금 저 물이 저만큼 타이어까지 찼다가 내려가는구나 보인단 말이에요. 차트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차트를 그때만 생각하면 추세는 안 보여요. 근데 내 머릿속에 내가 지금 트레이딩하는 코인이 어제 차트가 어땠는지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기억이 나는 분은 추세가 이제 머리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고, 어제? 도저히 모르겠는데? 라고 한다면 아직 추세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라는 거는 흐름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어제 과거께 기억이 나야 돼요. 안 봐도 기억이 나야만, 어제는 엄청 내려갔었는데 지금 올라오는구나. 어제 엄청 올라갔었는데 지금 내려와서 고야 맞고 있구나. 이게 이제 추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 차트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조금 더 보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미넌스 첫 번째 이거는 점수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 코인마다 저희 고야는 코인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수가 이제 의미를 각각 갖는데, 이거는 그냥 통틀어서 평균을 내버린 거예요. 평균을 내서 추세를 나타내는 거죠. 그럼 요 그래프를 한번 눌러보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요. 그러면 이때가 지금 9월 28일 날 막 도미넌스 점수가 마이너스에서 놀다가 플러스로 쭉 올라왔다가 어저께 엄청 흔들었죠. 그죠? 어제 밤쯤에 엄청 흔들었어요. 한번 거의 숏처럼 이제 그 신호를 준 다음에 갑자기 롱으로 또 막 팍 틀고 이렇게 좀 흔들었어요. 흔들 때는 사실 모든 트레이더들이 흔들 때는 좀 힘들어요. 원칙이 있어도 그렇고, 마켓 도미넌스는 얼마나 이 코인들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요 도너츠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비트코인이 58%를 차지하고 있죠. 이것도 여기를 누르면 좀 디테일하게 볼 수 있어요. 자,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시장에 있는 돈이 비트코인 쪽으로 좀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몇 시간 동안? 하나, 둘, 셋, 4시간 동안은. 그러면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건지 혹은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다른 코인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코인 이더를 보면, 이더는 2시간 내리다가 1시간은 좀 같이 동반 상승했죠, 그죠? 탑10은 2시간 내리다가 1시간 살짝 고개를 들었죠, 그죠? 그럼 알트가 빠졌겠네요, 그죠? 알트가 쭉 빠졌죠. 그러면 이건 도미넌스는 점유율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올라가면 누군가는 빠져야 돼요, 그쵸? 이게 갇힌 시장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트에서 거의 웬만한 자금들이 다 빠져서 비트나 이더 쪽으로 좀 몰리고 있다. 그러니까 메이저 쪽으로 몰리고 있다. 특히 비트 쪽으로. 그리고 테더도 꼭 봐주셔야 돼요. 테더는 내가 거래소에 갖고 있는 USDT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USDT만 갖고 있을 때는 코인을 안 사고 있죠, 그죠? 안 사고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USDT가 쭉 빠졌다는 거는 웬만한 자금으로 코인을 지금 뭐라도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샀겠어요? 거의 비트나 이더 쪽을 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레더가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는 시장은 지금 활동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알트는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걸 이제 이해하시면, 그럼 만약에 지금 내가 롱인지 숏인지 모르겠지만 롱을 해야 된다면 비트나 이더 쪽으로 봐야 되고, 숏을 본다면 알트 쪽으로 봐야 되겠죠. 이제 롱으로 할지 숏으로 할지 보는 게 이 세 번째 라인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라인 차트는 어디에도 없어요. 이거는 딱 EX에만 있는 차트예요. 왜냐하면 이 라인 차트를 만드는 시그널 자체가 고야에서 만들어내는 깜빡이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깜빡이 시그널의 개수를 통계낸 거예요. 그래서 내 340개 코인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지금 깜빡이 L이 131개다. 그럼 나머지 이제 몇십 개 정도는 숏이라는 거죠. 그러면 한 100몇 개 정도가 좀 어중간해요. 그래서 어제가 어중뛰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러냐면, 시장은 비트하고 탑10이 거의 주도해요. 흐름. 심지어 비트가 올라가면 다른 애들이 다 따라 올라갈 정도로 비트가 힘이 세죠. 그런데 이 라인 차트에서는 비트도 그냥 이 숫자 1인 거예요. 비트의 L도 숫자 1인 거예요. 이게 이제 맹점이야, 그죠?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L 돼도 얘는 개수가 하나밖에 안 늘어. 근데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비트코인은 크죠, 그죠?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라인 차트를 사실 같이 봐야 돼.
같이 봐서 비트코인도 L인데 라인 차트도 L이야 이러면 의미가 있죠. 근데 라인 차트는 L이야 근데 비트코인 혼자 숏이야 그럼 별로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조금 땡기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힘이 세서 그래요. 그렇지만 이 라인 차트는 비트코인도 그냥 숫자 1에 불과하고 이더리움도 숫자 1에 불과하기 때문에 걔네 둘이가 L 밖이나 마나 숫자가 1, 2밖에 안 변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조금 맹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거의 지금 100 몇십 개 정도 되는 알트가 아마 숏을 나타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그널하고 RSI를 같이 보죠. 그죠? RSI가 좀 더 순간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깜빡이 시그널은 좀 유지가 된다는 성향이 있고 RSI는 시간 좀 순간적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 시간에 2시간 동안 RSI가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거는 지금 웬만한 애들은 다 음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야를 뚫거나 고야를 맞거나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3시간 동안 깜빡이 시그널도 S가 좀 많아졌거든요. 많아졌는데 이건 좀 들여다봐야 돼요. 아까처럼 알트들이 이거를 끌고 내려가고 있는지 비트하고 같이 끌고 내려가고 있는지를 한번 제가 볼게요. 그렇게 한 다음에 꼭 비트코인 차트를 먼저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를 먼저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비트는 잘 가고 있죠. 혼자 L이죠, 그죠? L이고 기울기도 기가 막히게 좋죠. 비트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라인 차트는 스물스물 내려가고 있었는데 비트는 잘 가고 있어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랑 라인 차트가 좀 이렇게 상반되게 가고 있죠. 여기서 이제 혼란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 차트가 숏이니까 무조건 숏이야 이렇게 갈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비트가 이렇게 잘 가고 있고 L이다 라고 하면 그럼 과연 지금 L 가지고 있는 애는 뭐고 숏 가지고 있는 건 뭔지 보는 거죠. 방법은 리스트 들어가서 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메이저 이렇게 누르면 메이저 순으로 나오거든요. 메이저 순을 한번 훑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더, XRP 이렇게 순서로 한 몇 개만 봐볼게요. 이더도 봤더니 이더도 지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죠. 그럼 탑10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XRP부터 XRP도 상승 유지하고 있죠. 그럼 메이저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 롱이에요. 메이저는 다 롱이다. BNB도 상승이죠, 그죠? 그 다음에 솔라나도 상승이죠, 그죠? 지금 시바지노고가 됐네요, 지금도. 이 시간에 지금 한 번 더 해도 돼요. 지금 시바지노고라는 거는 기울기가 있을 때 고야 맞고 튕기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갈 거기 때문에 지금도 지금 시바지노고 롱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알트들은 어떨까? 알트 아무거나 찍어볼게요. 밑으로 내려가면 알트겠죠, 그죠? 아무거나 찍어볼게요. 제일 밑에 있는 거. 알트는 L이긴 하지만 고야가 좀 뚫린 애들이 좀 슬슬 생기기 시작하죠. 이게 알트를 대변할 순 없지만 여기까지 더 찍어볼게요. 이런 것들. 얘는 미친듯이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서 봤던 것들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냥 말로 하지만 사실은 그 라인 차트와 이 그래프를 계속 비교해서 봐왔던 사람들은 이게 머리에 연상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비트하고 따라가고 있고 근데 제가 말한 대로 딱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알트들은 지금 이렇게 가라앉는 애들이 많고 메이저들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메이저가 힘이 좋기 때문에 메이저 롱을 선택하겠어요. 그럼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메이저를 롱으로 한번 잡아봐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제 생각에는 이게 좋아 보여요. 고야 라인 차트. 왜냐면 고야 라인 차트는 딱 누르면 메이저부터 나오거든요. 그리고 메이저부터 모든 코인을 다 볼 수 있어. 그럼 시간 절약이 되죠, 그죠? 그러면 기울기 좋죠. XRP 뭐 이런 것도 다 지금 롱이 좋아 보여요, 그죠? 롱이 좋아 보이고 쭉쭉쭉 내리면 지금 상위 메이저 있는 애들은 다 기울기가 좋아 보여요. 도지는 좀 뚫렸죠, 그죠? 이렇게 뚫린 애들은 별로 롱으로 좋지 않다. 안 뚫린 애들 위주로 가는 게 좋아요. 안 뚫린 이게 훨씬 이거보다도 이게 좋아요. 왜냐하면 얘는 여기서 고야가 한번 뚫렸죠, 그죠? 근데 얘는 한 번도 안 뚫리고 가고 있죠. BNB가 얘보다는 솔라나보다는 BNB가 그냥 모양적으로는 롱 도전하기 훨씬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트렉스는 다시 올라타긴 했지만 모양상으로는 아직 기울기가 좀 약하긴 하죠. 근데 골든 크로스가 되어 있고 트렉스가 한참 내려앉았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얘도 어떻게 갈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이다도 잘 가고 있지만 자꾸 얘는 좀 뚫어보려고 좀 노력을 하죠, 그죠? 그러면 아까 BNB보다는 얘가 좀 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마트 차트 라인이 위로 올라붙는다는 거는 상승이 좀 꺾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밑으로 쫙 펴지면서 받쳐줘야 상승이 좋아요. 스마트 라인은 쫙 펴지면서 받쳐줘야 돼. 좀 달라요. 예. 이게 꼬꾸라져 올라간다는 거는 뭐죠? 그 데드 크로스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역배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얘는 데드 크로스가 돼 있다가 내려오면서 골든 크로스가 됐죠. 트랙스는 지금 아마 추세를 전환할 걸로 보여요. 그럼 다른 애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트랙스는 이번에 고야를 잘 지지해주면 좀 상승을 더 이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이는 그래프고, 얘는 상승이 세게 갔었는데 좀 올라타면서 이게 꼬이면, 어쨌든 이 선이 꼬이면 횡보예요. 이게 이평선이든 스마트 라인이든 고야 라인하고 꼬이기 시작하면 이제 횡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좀 더 올라오면 꼬일 수도 있겠죠, 그죠? 좀 애매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런 것도 엑셀맨도 기울기가 괜찮죠, 그죠? 기울기 괜찮고 아직까지 스마트 라인을 잘 맞춰주고 있어서 얘 같은 거는 롱으로 한번 도전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엑셀을 잡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도 요거 BCH도 뭐 나쁘지 않아요. 기울기도 좀 제법 괜찮고. 그렇지만 HBAR은 뚫려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럼 저희는 그 고무공처럼 튕기는 애들을 잡는 거지, 뚫렸다가 올라오는 애는 조금 확률이 떨어져요. 이게 왜 뚫린 게 확률이 떨어지냐면, 이 저항선이 뚫렸다는 거는 거기에 있는 매물대가 소화됐다는 뜻이에요. 거기 걸 어쨌든 한번 사고 팔고 한 다음에 다시 올라온 거야. 그럼 거기서 살려고 기다렸던 사람들 거를 다 샀죠. 그럼 다시 내려갔을 때 살 사람이 그만큼 없겠죠, 그죠? 그러면 그냥 흐물흐물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항의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뚫으면 거기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아직도 살려고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내려갈 때 그게 튕기는 맛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한번 뚫린 애들은 그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포지션을 다 소화해버린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뚫린 애들은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뚫렸다가 올라오는 거는 롱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비교적 잘 안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LTC도 잘 가고 있고, 이런 애들은 아예 그냥 안 건드리는 게 나아 보이죠, 그죠? 막 위아래로 선도 꼬이고 막 롱인지 숏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그냥 패스하시면 돼요. 패스하시면 되고, 얘는 이제 오히려 반대로 하락을 만들었죠, 그죠? 예.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고 숏. 그러면 꼭 이렇게 시장이 갈라질 때는 시장의 세기를 보고 들어가시면 돼요. 거래량을 한번 보고, 거래량이 있는 숏이면 아무리 시장이 롱이더라도 거래량이 있는 숏이면 걔를 숏으로 해도 괜찮아요. 지금 분리가 일어났으니까 100 몇 개 정도는 롱이고 100 몇 개 정도는 숏이니까 딱 반반이란 말이죠. 이렇게 보시면 얘도 이제 숏이 시작됐죠, 그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알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숏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하고, 더 많이 내려가면 더 이제 숏이 많아지겠죠. 시장이 딱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코인들이 같이 롱을 그리거나 같이 숏을 그리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요. 이렇게 분리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경우에라면. 그래서 웬만하면 같이 가는데 오늘같이 분리될 때 좀 초보자들이 되게 헷갈려해요. 이게 숏인지 롱인지 방향을 못 잡아서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조언을 드린다면, 지금 현 시간 장은 얘도 이제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숏으로 될까. 근데 이거는 횡보로 가야 돼요. 뚫렸다 하면 이제 고야 라인하고 붙으면 막 꼬여서 가기 때문에 횡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시간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 그냥 메이저 위주로 롱을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메이저에 지금 돈이 몰려있고 시장은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테더가 쫙 가라앉았잖아요. 그럼 다 코인을 사고 있어. 지금 사고 있기 때문에 활동량은 있을 거예요. 아마 있기 때문에 메이저 쪽 롱을 보는 게 낫겠다. 이번 시간 다음 시간 정도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하나 드릴게요. 마지막 팁입니다. 우리가 꼭 들어갈 때 라인 차트를 보잖아요, 그죠? 근데 라인 차트가 좀 애매해서 숏으로 보였지만 메이저가 롱이라는 걸 판단했어요. 근데 문제는 리스트에서 변경 시그널을 꼭 한번 확인하세요. 제가 그래서 변경 시그널을 초반에 보여달라고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롱숏을 한번 다 보세요. 자, 변동 시그널 롱 4개밖에 안 뜨죠, 그죠? 변동 시그널 숏 조금 4개보다는 좀 한 10개 정도 떴죠, 그죠? 이게 언제 의미 있냐면 막 20-30개 뭉탱이도 뜰 때, 그때는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메이저가 지금 롱을 그리고 있어도 갑자기 숏이 30개씩 늘어나. 그러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확 추세를 바꿔요. 반대로 롱이 막 30개씩 늘어나.
그럼 또 시장이 확 하고 바뀌어요. 그럼 우리가 겁나는 건 뭐냐면 나는 지금 롱이든 숏이든 지금 고야에서 진입할 건데 다음 시간에 급격하게 쏠리면 이제 영향을 받잖아요. 손실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롱을 지금 들어가고 있다면 숏 변경 시그널이 20개 이상 뜨는지 안 뜨는지를 꼭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이걸 확인 안 하고 들어가면 내가 딱 포지션 잡았는데 들어가 봤더니 변경 시그널이 50개야 S가. 그럼 무조건 손실이에요. 무조건 손실이에요. 추세가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한 지금 정시 바로 3분 전이거든요. 정시가 되기 전까지 미리 볼 수 있어요. 미리. 그리고 깜깜이 기간은 정시된 다음에 10분까지는 시그널이 안 뜨니까 이게 변경 시그널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못 봐요. 그러니까 딱 50분쯤에 변경 시그널 확인하는 게 확실히 여기서 뜬 거는 거의 확정이 된다고 보면 돼요. 50분쯤에 봤는데 시그널이 급격하게 많아. 그러면 그쪽 반대되는 방향 포지션을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롱 들어갔는데 롱이 늘어나고 있어. 그럼 뭐 땡큐죠. 그럼 땡큐죠. 그러면 이제 좀 오래 가져가도 괜찮은 거예요. 추세가 생겼기 때문에 1.2%가 아니고 더 가져가 볼 수도 있는 이제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 예약익절 1.2%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추세 따라서 조금 더 가져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항도 보고 뭐 머리에서 한번 기다려 본다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해볼 수 있죠. 분할 매도 해볼 수 있고. 요게 다예요, 사실은. 저희가 하는 매매법은 요게 다고, 요거를 얼마나 자주 보고 그 내가 보는 그래프하고 추세하고를 연상했을 때 딱 이게 이미지가 떠오르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 박사연 대표님 올려주는 그 두 줄짜리 줄만 보고 이렇게만 봐도 아 지금 롱이구나 숏이구나가 이제 머리에 탁 떠오르기 시작하면 너무 편하죠. 너무 편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들어가 봐야 재미없겠어. 그럼 안 들어가면 돼요. 딴 일 하고 있으면 돼요. 추세가 확실할 때만 딱 들어가서 돈 딱 벌고 나오면 너무 편하죠.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게 그런 거고, 지금은 연습 기간이기 때문에 추세와 상관없이 들어가니까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일지 쓰는 게 힘드신 거예요. 왜냐면 추세를 안 보고 연습생들은 다 들어가거든. 그러면 한 10개 들어가면 한 5개, 많으면 5개, 작아도 3, 4개는 자꾸 마이너스가 난다는 거예요. 추세를 안 봤기 때문에. 근데 왜 시켜요? 마이너스 나는데? 마이너스 나라고 시키는 거예요. 마이너스 나라고. 그래서 시드를 자꾸 줄이라고 하는 거야. 마이너스 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럼 왜 난 돈 벌러 왔는데 자꾸 마이너스 나게 시켜?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넘어져야 자전거를 배우고 물을 좀 먹어야 수영을 배우는 거랑 똑같아요. 이걸 마이너스를 안 봐보고 트레이딩을 배울 수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근데 그 마이너스를 크게 볼 필요는 없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마이너스 1000만 원을 마이너스를 1억을 해야만 트레이딩을 배운다. 그러면 못 배우죠, 아무도. 근데 마이너스 100원, 1000원만 해도 똑같은 마이너스 효과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기분이 확 나쁘고, 충분히 기분 나쁘고, 0. 몇 달러를 잃어도 충분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를 줄이고 마이너스를 충분히 맛보고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를 안 보는가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쉽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내가 트레이딩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오늘 다 마이너스야, 이렇게 접근하면 이제 횟수도 다 안 채워졌는데 이제 절망하고 그만두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죠.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 그래서 횟수를 다 채운다. 아카데미만 해도 하루에 10번 이상 30일이니까 300번이에요. 그럼 적어도 300번은 거래를 해봐야 돼. 그럼 한번 보세요. 본인이 지금까지 구독하고 몇 번 거래했는지. 300번이 넘어간다면 이제 평균은 채웠다. 어떤 분은 1000번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장용기 사장님 이런 분들은. 그 횟수만 잘 채우면 그 중에서 이제 마이너스가 정리가 되고 이제 추세도 보이고, 그럼 현물이든 선물이든 상관없이 내가 이 차트를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더 없어요. 이상입니다. 더 해? 뭘 더 해줄까요? 저기 필터 들어가서 숏이랑 네. 그러면 메이저가 롱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필터 굳이 안 찾고 이런 경우에는 메이저만 할 것 같은데, 혹시 그래도 롱을 본다면 L의 시세 위치, 변동 시그널을 끄고 L의 시세 위치 플러스 프리미엄도 L. 만약에 만불이라면 LL의 골든도 하면 좋아요. 기왕이면 이렇게 했을 때 시간별로, 그리고 프리미엄 시그널을 시간 오래된 순서로 한번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죠? 그 중에서 제가 아까 메이저 코인 위주로 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딱 봤더니 몇 개 빼고는 지금 BNB, BTC,
ETH, XRP 메이저가 상위에 좀 노출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 위주로 하면 뭐 링크 이런 것도 상위에 있으니까 한번 보는 거죠.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조금 후에. 자, 네. 3주 차트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게 보시지 마시고 이 파란 스코어의 고점과 저점만 보면 돼요. 고점과 저점. 그죠? 근데 이때 지금 요 시기에 고점이 발생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거의 비슷하게 지금 도달은 안 했지만 고점 한번 찍었다고 보고 다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갔죠. 그러면 얘는 지금 저점도 아직은 안 찍은 것 같아요. 고점도 아직 안 찍은 것 같고. 그러면 큰 의미를 못 느껴요, 여기서는. 그래서 만약에 떨어진다면 요 가격까지는 떨어질 거예요. 이 정도만 보셔야 돼요. 만약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머리가 요 정도 가격, 지금 26달러 정도의 링크는 부딪힐 거야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현물로 링크를 혹시 가지고 있다면 한 달, 두 달 생각하고 26달러에 익절 걸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움직이는 거는 상관하지 말고. 그래서 이건 장기도 아니죠. 현물 투자에 3개월이면 장기도 아니죠. 한 달, 3개월은 장기도 아니죠. 그죠? 원래 한 몇 년씩 하시니까, 현물 투자는. 근데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텀에서 그냥 툭 사고, 툭 팔고 하면 좋아요. 이거를 가지고 선물 투자하기에는 템포가 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요. 이 일주일 상간에도 LS가 수도 없이 바뀔 거기 때문에 이건 선물 투자용은 아니고 현물 투자용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현물 투자라는 말은 결국 뭐냐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텀으로 사고 파는 거래다. 그럼 선물도 사실은 한 달에서 두 달 만에 할 수 있어요. 무기한 선물이니까 기한이 제한이 없잖아요. 펀딩 피만 잘 계산하시면. 그러면 마찬가지 선물도 똑같지만 여기에서 툭 사고 요 점에서 툭 팔고. 그럼 지금 보이는 고점은 26달러가 될 수도 있고 24달러 정도 언저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가격보다 스코어가 상방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자리가 좀 있어 보인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아요. 지금 당장 올라간다는 아닐 수도 있어요. 스코어 차트가 헷갈리는 부분이 그건 거예요. 지금 당장 가느냐? 그건 모른다예요. 모른다. 이거는 약간 포지션의 개념이에요. 간다면 그 정도까지 간다는 거지 이 시간 이후에 이 그래프 모양대로 따라간다 이게 아니라는 걸 인지해 주셔야 돼요. 절대 그렇게 보면 제가 그렇게 봤다가 엄청 손해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3M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스마트 차트고 우리 프리미엄 보니까 3MA. 네, 3MA를 이렇게 켜보면 지금 요것도 지금 S가 떴나? S가 떴구나. 3MA는 이동평균선이죠. 그죠? 사실은 고야 라인도 평균선 개념선 중에 하나예요. 평균선 개념선 중에 하나인데 3MA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7개의 캔들을 평균 낸 게 하얀 선, 7 이평선. 근데 우리는 1시간 봉이기 때문에 그게 7시간을 대변하겠죠. 그죠? 그러면 7 이동평균선 위에 캔들이 있다는 거는 7시간 동안 거래한 사람들은 다 수익 중이야. 그쵸? 근데 지금 7 이평선 아래로 내려앉았죠. 그리고 20 이평선 위에 끼어 있죠. 그럼 20시간 동안 거래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수익 중이지만 7시간 동안 거래한 사람은 지금 손실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60시간 동안 거래한 사람들은 지금 계속 수익 중이야. 어제부터 계속 수익 중이야. 이게 이제 이런 그 투자자들의 심리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꼭 이게 지지다 저항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그러면 7 이평선에서 요 7시간 안에 구입한 분들은 롱을 잡은 분들은 지금 손실 중이니까 이걸 끊어마라, 물타 끊어마라 이런 심리 상태. 22평선은 아직은 본절이니까 뭐 지지도 잘 받고 기울기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 봐야지 이런 심리가 지금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62평선, 122평선 같은 게 뚫리면 쭉 빠지냐면, 그게 뚫린다는 거는 모든 웬만한 사람들이 지금 손실 포지션으로 돌아갔다는 거야. 그러면 손실이야? 그럼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손절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너도 나도 손절하면 가격이 쭉 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심리의 선이라고 보는 게 가장 합당하고, 그 심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지 저항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본질적으로는 그렇지만 기술적으로는 7 이평선, 22평선은 지지 저항으로 그냥 활용하시면 돼요. 고야에서 기다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나올지 잘 모르겠다. 고야에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 고야 위에 예를 들어서 22평선이 쭉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절반 정도에. 그러면
고야까지 못 오고 22평선 맞고 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72평선이 지나가도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추세가 이렇게 세질 때, 추세가 셀 때는 고야까지 안 오고 72평만 맞고 계속 이렇게 가죠. 72평만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좀 활용하는데, 문제는 결국은 초보자들이 그 손절할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고야에서 잡는 게 가장 안전해요. 왜냐하면 고야는 뚫리면 시그널이 바뀌잖아요. 그럼 어쨌든 아무리 초보자도 시그널이 바뀌면 손절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72평은 아무리 뚫려도 시그널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72평 이렇게 높게 들어가신 분들은 언제 시그널이 바뀌냐면 고야가 한참 뚫린 다음에 여기서 시그널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횡보만 해줘도 손실이 줄겠지만 급격하게 떨어질 때는 72평에 들어간 분들은 손실을 많이 보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해서, 모든 매매법은 내가 손절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는 거지 맞는 매매법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시바지노고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손절 원칙이 정확한 매매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손절 원칙만 정확하게 잡히면 뭐 저점을 잡던 역방향을 잡던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손절의 원칙만 있다면. 근데 초보자들은 손절의 원칙이 있을 리가 없죠, 그죠?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역방향으로 여기서 잡았다가 밀리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밖에 선택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럼 놔두다가 다시 올라오면 천만다행이지만 하염없이 내려가면 그냥 청산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가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를 방어하는 매매법이 시바지노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무조건 시바지노고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만 하셔도 수익률도 사실 충분히 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들었을 때 현물이다 생각했을 경우에 네, 현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디다 저기 그래서 현물이든 선물이든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기간으로 투자를 하느냐가 달려 있어요. 그 저희가 아침 브리핑 보면서도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제가 늘 얘기드리지만 9%님은 한 이틀 정도 앞을 얘기해요. 근데 저는 무슨 실수를 하냐면 9%님이 그날 오른다고 얘기하면 그냥 당장 사는 거야. 근데 안 올라. 막 내려가. 그러면 에이씨 하고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틀 있다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틀 정도의 어떤 투자 시장을 보고 그것도 이제 단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한테 브리핑을 해주는 거야. 근데 초보자들은 이것만 보는 거야. 1시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잡았는데 이 시간에 마이너스가 나면 틀린 거야, 그 사람이. 마찬가지 현물 투자든 선물 투자든 내가 어느 정도 기간에 사고 팔 건지의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장님이 얘기하는 첫 번째 지갑은 안 파는 지갑. 그냥 돼지저금통처럼 그냥 모으는 지갑. 이거는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내가 추가적인 코인이 생기면 그냥 집어넣고 안 보는 계정이에요. 그런 계정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뭐 L이 뜨든 S가 뜨든 상관없이 그냥 모아놓는 거예요. 거기는 모아놓고, 두 번째 지갑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달, 2달 안에 툭 사고 툭 팔고 하는, 그쵸? 그런 개념이라면 여기서 L이 뜨고 S가 뜨고 흔들리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저점 고점 보고 툭 사고 툭 팔고 하고 그 사이에 움직이는 건 신경 쓰지 마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내가 현물이라도 나는 똑같이 고야에서 시바지노고로 샀다가 1% 먹고 샀다가 1% 먹고 하겠다 라고 생각하면 선물하고 똑같이 하면 돼요. 롱만 똑같이 하면 돼요. 그냥 시바지노고에서 고야 맞으면 사고 1.2% 익절 탁 하면 되죠. 그럼 또 오면 또 사고 1.2% 익절 탁 하고. 그래서 내 관점에 따라 다른 것이지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저 같은 ETC 한번 좀 봐주실래요? 네, 같이 가볼까요? ETC 이더리움 클래식이죠, 그죠? 이더리움 클래식도 스토리가 있긴 있어요. 이더리움이 처음 프로그램을 짰을 때가 이더리움 클래식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력적이다.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느리고 비싼 체인인데 이더리움 체인은 좀 더 빠르고 여러 가지 이제 활용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더리움이 사실은 한 번 프로그램을 바꿨어요. 한 번 바꿨어요. 바꿔서 사람들이 엄청 원성이 있었어요. 이더리움의 본질을 잃었다. 이더리움이 더 이상 이더리움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옛날의 본질을 지키고 있는 코인을 그대로 가져가겠다 한 게 ETC예요. 이더리움 클래식이에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코인이고, 스코어 3주로 봤을 때는 상방이 그렇게 크게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근데 하방은 아직 조금 남아있죠. 남아있죠.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이게 떨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언제 한번 떨어진다면 여기까지는 왔다 갈 수도 있다. 그럼 나는 이더리움 클래식을 좀 긴 관점으로 그냥 모을래 라고 하면 그냥 17달러 언저리에 XRP 걸어두듯이 그냥 걸어놓고 잊어버리세요. 그럼 언젠가 한번 막 요동을 치다가 쫙 빠지는 날 이게 사져요. 사지면 그때 사질 때쯤 되면 고점이 스코어가 찍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고점 보고 그냥 예약매도 걸어놓고 잊어버리세요. 그게 3주 차트로 현물을 모으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걸어놓고 오늘 올까 내일 올까 몇 시간 들여다본다면 현물 투자를 못한다고 보면 돼요. 이거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보통 평균 3주 걸린단 말이에요. 그 3주 동안 맨날 들여다봐서 이제 오나 내려오나 XRP를 근데 저기 나경 대표님이 XRP를 몇 번 성공해 보셨기 때문에 이제 그걸 몸으로 알고 계셔. 안 올 것 같잖아요, 우리 XRP. 2.7을 언제 와요? 지금 막 3달러 막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2, 3주 지나면 왔다 간단 말이에요. 네, 왔다 가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번에 2.7로 왔다 갔잖아. 왔다 갔죠. 왔다 갔어. 근데 우리가 그 한 3주 전에 2.7을 보고 걸어놓고 2.7에 올 건가 지금 막 한참 잘 날아가고 있는데 2.7 안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순식간에 와서 딱 찍고 갔잖아요. 근데 어제 아침에 2.85까지는 볼 수 있다고 했거든요. 네네. 근데 2.9까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모으고 싶은 근데 비트코인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장이 이제 너무 좋게 얘기하면 너무 성숙해서 여러 참여자가 같이 있기 때문에 3주 차트가 XRP만큼 잘 안 맞아요. XRP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도 너무 많고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비트코인은 실제 들고 있는 분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 3주 차트도 의미는 있지만 XRP만큼 딱 맞아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보는 방법으로 보면 비트는 저점을 찍었죠. 지금 그죠? 저점을 찍고 고점을 만들고 있고 지금 11만 8천 정도 언저리에 고점을 보이고 있죠. 그죠? 그럼 비트코인이 근래에 조금 한 2, 3주 이내로 한번 오른다면 11만 8천까지는 한번 갔다 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물론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코인도 뭐 잘 먹어줘? 솔라나? 에이다 이런 것도 요새 괜찮죠. 그죠? 에이다 같은 걸 봤을 때는 안 올라갔나? 됐죠. 어떻게 보여요 이제? 해석 한번 해보세요. 저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점은 없어요. 그럼 저점을 이번 떨어질 때 저점을 다 찍어버린 거야. 그 고점은 지금 0.9달러, 0.9 몇 달러 정도의 지금 고점을 형성되고 있죠. 그럼 에이다를 지금 사서 잊어버려도 한 3주 정도, 한 달 정도 지나면 이 정도 가격까지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안하게 해보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큰 투자를 한 번에 이걸 따라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조금만 한번 사놓고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봐보는 거예요. 에이다도 봐보고 XRP도 메이저 10개만 한번 사본다든지 사서 진짜 되나? 봤을 때 진짜 된다. 아니면 혹은 잘 되는 코인만 골라서 그렇게 모으면 되죠. 그죠? XRP는 일단 3주 차트는 잘 맞아요. 저희가 매번 보고 있지만. 그래서 이럴 때 XRP를 많이 보고. 이럴 때 저점에서 지금 살려고 하는 게 저점을 얼마로 보면 되는 거예요? 0.75? 아니죠. 아니죠. 이미 사실은 지나가 버렸기 이게 때문에. 지나간 점이지만 이게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또 바뀌거든요. 그때. 근데 지금 이게 만약에 고정됐었다면 얘는 저점을 0.8 찍어줬죠. 그렇죠. 근데 얘는 실제로 가격이 0.75까지 내려갔다 왔죠. 그러니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러프와 거칠게 간다는 거예요. 0.8이기 때문에 0.8 딱 찍고 딱 올라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0.8에서 기다리면 좀 밀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정도 언저리 저점에서 사졌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사지고 빨리도 안 올라가고 계속 거기서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해. 그럼 이제야 본절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샀으면 이제야 본절됐지만 우리는 한 3주에서 한 달 기다리기로 했으니까 잊어먹고 있으면 한 몇 주 내에 이 정도만 가 있어도 그냥 대충 팔아도 현물 수익은 나고 있죠. 그죠? 이래서 지금 현재 내가 잡겠다, 에이다를 잡겠다. 지금 현재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 저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좀 무의미하다고 보여요. 어디까지 올지 안 보이잖아요. 롱 차트잖아 3주. 그렇죠. 지금 3주 차트에서는 저점이 안 보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전략은 안 먹힐 것 같고 만약에 오른다는 전략이라면 이렇게 L 뜨고 고야에서 진입해보던가 이번에 또 L 떴으니까 고야에서 또 진입해보던가 현물을 그렇게 진입하는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에서. 근데 지금 고야가 몇 번 계속 좀 뚫리죠. A다는 그죠? 뚫리기 때문에 S도 떴고
그래도 상승한다면 지금 그냥 그래프로 봐도 이 정도까지는 다시 올라오겠네요, 그죠? 그리고 움푹 패인 부분이 거의 회복하는 느낌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목표로 보고 이 언저리에서 아무데나 사도 장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네. 이 정도 언저리에서 그렇게 본다면 크게 본다면 이 언저리에서 여기서 사든 여기서 사든 여기서 사든 여기서 사든 목표치가 만약에 여기라면 괜찮죠, 지금도. 그죠? 괜찮죠. 그러니까 시장을 크게 보면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줄여서 보면 여기서 사면 손해인 것 같고 여기서 사면 이익인 것 같고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목표를 여기로 아까처럼 크게 본다면 여기서 사나 여기서 사나 여기서 사나 이 언저리가 얼추 비슷하다. 그럼 3주 차트 스윙을 볼 때는 그 위에 거를 기준해서 한번 봐볼까요? 예. 여기가 지금 0.9달러 언저리죠, 그죠? 네네. 얼추 비슷할걸요? 0.9달러 보면 0.9192가 이 정도 되죠, 그죠? 0.9 딱 지금 제가 말한 거기 딱 맞죠, 그죠? 그러니까 희한하다니까요, 이게. 희한해요. 어떨 땐 소름이 쫙 끼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코어가 막 이상하게 찍히는 것 같은데 비밀은 잘 모르겠어요, 왜 저렇게 되는지. 근데 찍으면 희한하게 저항선이 딱 맞아요. 그래서 이 정도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A단은 왔다 갔다 더 할 수 있지만 이 정도 언저리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디테일하게 저점 한 번 더 왔다 갈 것 같아. 그럼 여기서 기다리던지, 그죠? 아니면 그냥 갈 것 같아 하면 지금 바로 사던지, 모르겠어 하면 분할해서 여기서 언저리 이렇게 그물을 쳐놓던지 해도 괜찮다는 거죠. 대신에 이렇게 봤을 때는 저희가 하는 시바지노고보다는 훨씬 길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감정이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보시면 되지 않나. 재밌죠, 이렇게 하면. 거의 다 보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3주 차트까지 다 보면 진짜 시장을 거의 다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질 걸 알고 떨어지니까 겁 안 나고, 올라갈 걸 알고 기다리니까 겁 안 나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저희 차트의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고 저쪽에서 거기서 잡아서 이제 가서 내가 1, 3,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잡아도 우리가 생각하는 바램은 이렇게 가면 너무 좋겠잖아요. 근데 시장은 절대 이렇게 가진 않거든요. 이렇게 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쩌고 저쩌고 기간을 내가 너무 짧게 생각하면 못 견딘다는 거예요. 네, 한 달 정도, 3주에서 한 달 정도 보는 것 같아요. 3주 차트. 링크도 한번 봐볼까요? 링크가 오늘 또 뭐 뉴스가 하나 떴죠, 그죠? 좋은 호재가 떴어요. 막 링크가 엄청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오는 것 같아요. 링크도 근데 얘 링크는 아직 저점이 남아있죠. 한 19달러 정도의 저점이 한번 보여요. 그리고 24달러가 있죠. 그러면 제가 좀 얍삽하게 생각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호재 뉴스가 나온다는 거는요, 개미를 털어먹기 위한 걸수가 많아요. 그럼 개미들은 호재 뉴스가 나오면 막 올라갈 것 같아. 링크가 엄청 좋대 하면 지금 막 사거든요. 지금 막 사요. 지금 막 사면 그 물량을 한번 털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점이 지금 19달러잖아요. 그럼 여기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19달러면 오휴 한참 밑에네. 여기가 저점이에요, 지금. 스코어 저점이. 한 달 동안 오지도 않았어. 그죠? 그리고 고점은 어디냐면요, 24달러 언저리란 말이에요. 그럼 24달러도 그거 보면 오휴 여기에요. 그거 올라갔다 내려올 거면 그 부다란 걸. 그럼 이게 너무 러프하면 한 요 정도 보이겠죠, 그죠? 요 정도 여기 부딪히는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얘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갔다 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점이 존재하니까. 어디? 여기 저점이 존재하니까. 저점이 존재하고. 근데 나는 갔다 왔다와 지금 존재한다는 그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얘가 지금 요가 19달러 정도를 여기에 찍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가격도 19달러까지 내려갔다 오지 갔다 않았잖아요. 왔다. 그랬죠. 그걸 얘기하는. 아까 고야가 뚫렸다 하고 되게 의미가 비슷해요. 갔다 왔다는 건 그쪽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시키고 왔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거래가 일어난 다음에 올라온 거야. 근데 아직 19달러 언저리에선 거래가 한 번도 안 일어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안 갔다 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해. 여기가 이쪽 포지션이 지금 남아있다? 포지션이라고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다. 아무튼 이쪽이 남아있다는 거는 그쪽 뭔가 작업이 지금 그쪽에 있다는 거예요. 작업이라는 건 우리처럼 개인 투자자가 하는 작업이 아니고 세력들이 컴퓨터로 하는 작업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막 쭈르륵 끌어내린다든지 쭈르륵 올린다고 하는 작업이 남아있다. 그러면 저의 이제 음모론으로는
이제 링크의 호재가 자꾸 뉴스가 내 눈에 보이고, 내 눈에 보인다는 거는 거의 세계 사람들이 다 봤다고 보면 돼요. 뉴스가. 그럼 링크가 호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달라붙을 거고, 그걸 터는데 아마 이 정도 저점을 활용하지 않을까. 미친 듯이.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저항선이 여기 꼬리 끝, 그죠? 여기 꼬리 끝, 여기가 최종 저항선으로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미를 털려면 최종 저항선이 뚫리면 개미가 털려요. 그쵸? 무서워서. 자기가 생각하는 저항선 3개가 다 뚫렸어. 그럼 그때 선물을 확 던진단 말이에요. 그럼 지옥이다. 그렇죠. 다 받아서 아까 24달러까지 이제 날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그럼 저희는 굳이 여기서 사서 막 애태울 필요 없이,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요 언저리에서 그냥 쭉쭉쭉 이렇게 그물쳐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죠. 네. 기다리고 있다가 사지면 우리 시나리오가 맞아. 안 사지면 아닌가 보다 하고 말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호재가 나오는 게 뭔가 냄새가 좀 나요. 링크가. 숏을 한번 볼까요? 숏장? 숏으로 한번 볼까요? 숏도 이렇게 갈라졌을 때는 가능해요. 지금 알트가 엄청 힘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필터를 누르고 한번 리셋 한번 할게요. 숏, 그 다음 시저 위치 마이너스, 프리미엄 숏, SS의 데드크로스 딱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CMS를 볼 수 있어요. CMS? CM 아까 그거 저기 이동평균선이 나와요 여기. 네, 이것도 다 나옵니다. 한번 해봐주세요. 그래서 하나, 지금 이런 애들이 많이 내려가고 있네요. 그죠? 뭘 하나 넣을까? 아무거나. 아무거나 한번 들어가 볼게요. CMS가 어디 있어요? CMS? CMS가 뭐지? CMA. 이거 나오네. MACD? CMA? 스마트 차트에 나오네요. 3,000불짜리는 안 나와요. 여기서도 나와요. 이거 라이트 버전 말고 프로 버전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 S3M이 나와요. 감사해요. 네. 어제 엄청 찾았는데 프로 없었어요. 요거를 눌러주셔야 돼요. 알았어요. 네, 여기서 보시면 다들 돼요. 답이 왔어요 이제. 그러면 여기는 하락세 유지 중이죠, 그죠? 그다음 거래량을 봤더니 거래량도 지금 어제부터 좀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긴 하네요, 그죠? 흘러내리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고야 정도 맞으면 되는데, 요런 데서 이제 3ML을 활용하는 거예요. 얘가 고야까지 못 오고 만약에 올라온데도 20선이 먼저 맞겠죠, 그죠? 고야 딱 붙이기보다는 20선 정도에서 진입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그럼 추세가 너무 세진다면 7선도 못 들고 쭉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해서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실시간 차트고, 이게 왜 라인이 좀 다르지? 좀 잘못돼 있다. 얘가 고야 라인이죠, 그죠? 그래서 이 언저리에서 아니면 이렇게 보셔도 돼요. 얘가 움직이면 요 위로 올라가서 캔들로 봤을 때 어디가 저항이 될 것 같아요? 캔들 꼬리 끝, 머리 부딪히는 여기. 그럼 꼬리 끝인데 머리가 통통통통 부딪히죠. 그러면 고야는 여기 있지만 올라왔을 때 여기가 저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고야까지 안 가고 요 정도 부딪히고 내려갈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잘 선을 긋다 보면 20선 이런 거하고 딱 맞아요. 아니면 더 흘러가다가 고야가 여기서 만나든지 이렇게 뭔가 접합점이 딱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가 진입하기가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숏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일단 순서대로는 쭉 다 훑은 것 같아요. 영상을 끄고